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죠. 페이스북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을 바꿨죠? 메타로. 먼저, 왜 메타가 메타버스 관련주인가 알아야겠죠? 예. 자, 이게 누굽니까? 아시죠? 마크 주커버그잖아요. 예.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뭐라고 했냐면요, 이 양반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자기네는 이제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죠. 그리고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기업이 되겠다.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도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크 주커버그가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좀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핵심 요소는 제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첫 번째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건데요. 이건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VR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뭐 조만간에 오큘러스 퀘스트 3가 또 나올 거라고 하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머리 얼굴에다 뒤집어 쓰고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게 자 일단 뭐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접속기입니다. 접속기.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까 페이스북이 이어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자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접속을 도와주는 그런 기기,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됐을 때 접속기는 뭐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존에는 손에다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접속한다. 근데 이 오큘러스 이 퀘스트 2가요. 판매량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발매한 지 80일 만에 석 달이 안 됐죠? 100만 대를 팔아치웠어요. 이거는 아이폰 2007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일, 약 100일, 90일, 석 달 만에 100만 대 팔아치웠거든요. 비슷한 지금 추세예요. 많이 팔린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총 460만 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제가 이걸 왜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지금은 초창기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속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접속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그럼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뭐 포화 상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초기에 아이폰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애플이 그 수익 엄청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 아이폰 즉 스마트폰 사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식 시장에서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하드웨어 기기잖아요. 그 안에 부품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품 뭐 카메라도 있고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하는 회사들의 그 기업의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해드릴게요. 정리해서 그 기업이 어딘지. 그래서 요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기업들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오큘러스 퀘스트 2. 그래서 좀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요. 가격은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게요. 128기가가 그러니까 아이폰 핸드폰을 스마트폰 떠올리시면 돼요. 128기가가 299달러. 한화로 약 41만 원. 256기가가 399달러 정도 하다. 뭐 그렇게 부담 있는 스마트폰에 비하면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능도 점점 진화할 겁니다. 아마 이제 기능이 막 추가가 되면서 그렇고 두 번째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어요. 호라이즌 요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호라이즌이 뭐냐, 메타에서 내놓는 서비스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메타버스판 페이스북이다. SNS예요. SNS. 근데 지금은 SNS는 주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갖고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같은 개념이다. 근데 그게 3차원 입체 공간이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것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호라이즌 월드라는 걸 메타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좀 보시면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인데요. 얼마 전이 아니라 오늘이네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자, 메타 호라이즌 월드 출시, 메타버스 확장, 그죠? 그래서 이거 호라이즌 월드를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SNS, 그냥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현실이 적용된 확보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에 입장을 하려면 페이스북 계정하고 메타 VR 기기인 아까 얘기했던 오큘러스 퀘스트 2 요것만 있으면 돼요. 이걸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이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여기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인데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다 3D 아바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죠? 나의 분신 아바타. 그래서 여기서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의 페이스북을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는 크게 플레이 게임, 그리고 이벤트 참석, 뭐 모임 이런 거, 그리고 놀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로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분야는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게 왜 또 페이스북 메타에, 이거는 그냥 식은 죽 거저 먹는 장사예요. 거저 먹는 장사.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대략 한 25억 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호라이즌으로 다 옮겨오지 않겠냐?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미 계정 다 있겠다?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오큘러스 퀘스트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 비싸지도 않아 그거. 그냥 사면 되지 뭐 까짓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것도 엄청난 메타의 잠재력이다. 엄청난 수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뭐 그렇다고 뭐 메타버스에서 크게 벗어난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로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 호라이즌 워크룸이란 걸 또 출시를 했어요. 올해 8월 달에 호라이즌 워크룸.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호라이즌 월드하고 좀 비슷한데 요건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어디? 원격 근무. 그러니까 화상 회의, 화상들이 모여 앉아 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회사다 그러면 회사 동료들이다 그러면 뭐 아바타들이 이렇게 이 워크룸 가상의 공간에 모여 앉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여기에 특화된 그런 호라이즌 워크룸이란 것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참여자들이 직장인이 어떻게 하냐, 자기 집이나 뭐 이런 데 앉아 카페 도서관 카페 앉아 가지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오큘러스 퀘스트 2 접속기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화면 보면서 키보드 두드리면 이게 그대로 아까 봤던 그 뭐 아바타들이 이제 막 뭐 말을 한다거나 이제 아바타 입모양을 통해서 내 육성이 들린다거나 얘네들이 막 움직이고 이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커다란 화이트보드 칠판이 딱 떠 있어 갖고 그 노트북이나 PC로 내가 이렇게 자판을 두드려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여기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략 두 가지 핵심적인 거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메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실적을 좀 볼까요? 실적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올해 그 2분기죠. 2021년 6월. 그리고 요게 올해 3분기 2021년 9월.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이고요. 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EPS 주당 순이익인데 매출에는 크게 뭐 약간 좀 올해 3분기가 조금 좀 2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는데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매출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요
주당 순이익 EPS가 살짝 좀 3분기에 들어서, 여기 3분기라고 했잖아요. 3분기에 들어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살짝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시장에서 예측했던 건 3.19달러인데 실제 나온 거는 3.22달러로서 줄긴 줄었지만 시장이 예측치는 상회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실적 부분은 뭐 간략하게 보면 뭐 이렇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고 이제 주가 차트, 주가 흐름을 좀 볼까요? 자, 보면은 오늘이 2021년 12월 10일이거든요. 12월 10일인데 329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329달러. 그래서 12월 3일 날 299불 바닥을 좀 찍었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아직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고 단정하긴 좀 이것만으로는 이르고, 그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게 좀 약간 좀 애석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은 무조건 장기 투자. 절대 단기로 보시면 큰일 나는 종목이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로 보시고 대신에 반드시 보답할 주식이다. 절대 배신하거나 실망시킬 주식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장기로만 갖고 계시면 반드시 수익 볼 수 있다. 100%다 거의. 그리고 그건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냐? 어차피 장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요, 다소 조정이 나올 것 각오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다 나는 아무리 장기 투자지만 조금 더 난 신중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정 그러신 분은 물론 뭐 신중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 이게 지금 완전한 정별 상태가 아니죠 지금. 근데 요게 121선인데 요 121선을 완전히 잘하면 뚫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렇게 완전히 뚫는 거 확인하시고 그때 들어가셔갖고 그럼 장기로 묻어둬라. 제가 말하는 장기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굉장히 좀 하여튼 믿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배신할 주식 아니다. 단 장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신화관계상 하나만 장 종료 말씀드리자면요. 10분 전입니다. 이 주커버그가 그랬어요. 아까 뭐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커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연내로, 올해 연내로 최소 미니멈 100억 달러 이상은 쏟아 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초기에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실적 부분이 그렇게 뭐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또 어차피 그 뭐 완전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도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무조건 장기 투자하셔라. 하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절대 실망시킬 주식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